제1 모토는 친환경 주택을 짓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은 탄소 제로 주택을 만들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 시공법을 통해서 건강한 주택을 만드는 것도. 안녕하세요, 가은파입니다. 나무집 협동조합에서 시공한 패시브하우스 건축 현장에서 가은파가 직접 촬영한 시공 장면과 패시브 공법에 대한 영상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패시브하우스의 기밀 시공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목조주택을 지으시려는 예비 건축주님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가은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집 협동조합 이사장 고성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패시브 하우스란, 일단 패시브 하우스 그러면 뭐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단열을 과하게 하고 저에너지 주택을 만든다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제1 모토는 친환경 주택을 짓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기밀을 하고 환기 방법도 강제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탄소 제로 주택을 만들자. 화학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실내 거주의 온도가 20도, 태양 에너지와 또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체온, 에너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패시브에서는 한 4명, 4인 기준이 생활을 할 때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는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드는 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패시브에서 이제 오리터 하우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름 오리터를 이제 떼서 난방이든 냉방이든 하기 위한 리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 집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1제곱미터당 5리터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를 패시브의 기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기밀과 단열을 충족을 하게 해서 5리터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친환경이에요. 패시브는 그만큼의 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도 사실은 친환경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부수적인 화학 에너지가 또 쓰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학 에너지를 최소로 줄여서 친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주택, 그러니까 단열을 잘해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그런 개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무던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투자를 하는 거죠. 문을 최대한 안 여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열외수 환기 장치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열외수를 빼고서는 패시브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문을 열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열층이 좀 두꺼워야 되고, 단열층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밀을 하는,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벽체 두께가 140에 그라스울 충진으로 이제 마감을 짓거든요. 패시브의 기본은 벽체 두께가 180에, 외부 단열은 또 기본으로 50mm 이상,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층의 이제 그 넓이로 이제 충진을 하게 돼 있어요. 패시브의 기본, 이제 기밀이죠. 이게 지금 인텔로라고 하는 건데 가변형이에요. 가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계절과 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닐이 됐다가 투스팡 수치가 됐다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 눈에서는 이제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 성적수상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굉장히 기밀을 통해서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지붕까지 하나의 진짜 큰 이제 랩으로 쌓듯이 기밀을 하고, 일단 이 집의 형태를 아주 좀 기본적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2층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에 인텔로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단열재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내벽을 통과하고 이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근데 사람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곳이 기본적으로 2번에 걸쳐서 가는 지점이에요. 그곳을 바나 테이프를 보통 쓰고 있는데 뭐 저렴한 테이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붙고 뭐 오래 가고 하는 그런 저렴한 테이프도 있는데 지금 기밀 테이프와 이 인텔로라는 게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집을 짓고 이미 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 수명을 생각한다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한번 시공이 돼서 다시 뜯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가의 그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비싸다고 그거를 쓰지 않고 싼 제품을 쓰면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고 바람이 새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밀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밀은 바람이 통과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 벽체 안으로 습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잡아주는, 그 패시브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모든 주택의 내부 기밀층을 형성을 해주는 게 다른 것까지는 안 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 제품과 시공비를 따지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시공자 쪽에서는 좋은 줄 알면서도 이거를 꼭 하십시오라고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제품이긴 한데, 건축주분들이 자기 집을 좀 좋게 건강한 주택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 시공법을 통해서 건강한 주택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패시브 주택으로 지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이제 도급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제 금액이 소모가 됐을 텐데, 조합에서 여기도 직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 그런 이제 공사비하고 재료비만 이제 상승되는 요인이 생겼고요. 일단은 그렇게 관심들이 이제 건축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집은 올 패시브로 할 수는 없지만 패시브로 좀 준하게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벽체가 140인데 벽체 두께를 더 넓게 해서 단열을 좀 더 하고, 쉽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인텔로 제품이 좀 비싸면 좀 약간 좀 유사한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시공하거나, 인텔로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비닐을 그냥 뭐 얇은 비닐 말고 신생으로 만들어낸 0.1mm 두께의 비닐을 쳐줘라.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좀 약간 저비용으로 충분히 이제 패시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오늘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body like